안녕하세요. 영문법 뿌리부터 스토리텔러 한이와 함께 본 강의 명사절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명사절은 문장으로 된 명사를 명사절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He's smart, 그는 똑똑해라는 문장을 문장 앞에 문장을 묶어서 붙여주는, 접속시켜주는 명사절 접속사 that을 붙여서 그가 똑똑하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바로 명사처럼 쓸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명사니까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그리고 전치사 뒤에도 갈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결국 문장으로 된 긴 모양의 명사니까 일반 명사처럼 혼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이 명사절을 설명하는 형용사도 앞에 자리할 수 있고요. 또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가 오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로도 위치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복합 명사처럼 명사 플러스 명사의 구조에서도 뒤에 명사의 명사절이 올 수 있어요. 여기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명사절 접속사 that 말고도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되는 whether if, 또 관계대명사에서 일부 설명이 되어졌던 의문사로 시작하는 명사절도 있습니다. 각각에 해당하는 예문들을 보면서 조금 더 실력을 다져볼게요. 우선 명사절 접속사 that부터 볼게요. 다시 한번 that으로 묶인 명사절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명사처럼 반듯하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That the musical got excellent reviews is true. 이 형식 문장에 주어 자리에 명사절이 왔네요. 주어는 reviews까지로 그 뮤지컬이 훌륭한 후기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야 라고 해석합니다. 두 번째 문장, The report indicates that consumers prefer quality over low prices. 그 리포트는 대절, 명사절을 알려준다,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삼형식 문장인데요. 목적어 자리는 명사 자리여서 명사절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리포트는 고객들이 저렴한 가격보다 over, 그걸 넘어서서 품질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The important thing is that a manager should know every detail. 중요한 것은 대절인 것이다. 이 형식인데요. 명사절을 해석해보면 중요한 것은 매니저가 모든 자세한 사항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번째 문장. The office manager requested that the employees work overtime. 전체 삼형식에 목적어 자리에 명사, 즉 명사절이 왔습니다. 오피스 매니저는 직원들이 초과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요청했다라고 해석이 되네요. 마지막 문장. That there were few job applications disappointed the supervisor. 주어가 applications까지로 해석을 하면 job 지원서가 거의 없었다는 것은 슈퍼바이저를 실망시켰다. 이렇게 삼형식 문장에 주어 자리에 대절 명사절이 왔습니다. A few가 아니라 few는 거의 없다로 해석해야 하는 것도 기억나시죠? 자, 이번에는 접속사 that과 함께 명사절 앞에 형용사가 오는 경우도 한번 해석해 볼게요. 화면을 잠깐 멈추고 소리내서 먼저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사 앞에 형용사는 형용사가 명사를 설명해 주는 그런 관계잖아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Mr. Kwon is confident that new marketing campaigns will be a great success. 우선 confident라는 형용사 뒤에 명사절이 명사처럼 자리해 있네요. 권 씨는 새로운 마케팅 캠페인이 크게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 형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Theater visitors should be aware that cell phones must be turned off during the play. aware, 인지하고 있는 상태로 이 형용사의 뒤에 명사절 대절이 왔습니다. 극장 관람객들은 aware, 인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공연 동안 핸드폰이 꺼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이해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복합 명사 구조로 명사 플러스 명사에서 길면 뒤로 보내는 영어의 특성에 따라서
복합명사 구조에는 항상 두 번째 명사 자리에 명사절이 오게 됩니다. 자, 화면을 잠깐 멈추고 소리 내서 해석부터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해 볼게요. The evidence that the frequent breaks can help productivity has not been disputed. 주어는 productivity까지네요. 대절만 해석을 하자면 잦은 빈번한 휴식이 생산성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앞에 명사까지 붙이면 잦은 휴식이 생산성에 도움을 준다는 증거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명사와 명사 구조는 복합 명사 구조이지만 뒤에 명사와 함께 앞에 명사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주로 동격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다음 문장을 보시면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The statement that he will run in the elections is true. 주어는 elections까지로 대절만 해석을 하면 그가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것의 성명서는 사실이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명사절 접속사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대접속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제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로 해석해야 하는 whether, if 문장을 볼게요. 마찬가지로 whether, if 명사절도 혼자서도 쓸 수 있고 앞에 형용사가 와서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전치사가 뒤에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예문으로 다시 볼게요. Whether the cost will be reimbursed still hasn't been decided. 비용이 환급될지 안 될지는 이라고 주어를 해석해야겠네요. 그 주어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이 형식 문장입니다. 여기서 잠깐 reimburse라는 단어도 우리 잠깐 설명해 볼게요. burse라는 단어는 다람쥐에 있는 볼, 작은 주머니를 말하는데요. 다람쥐들이 볼에 먹이를 저장해주고 배고플 때 꺼내 먹잖아요. 그래서 주머니 안에 넣는다고 해서 reimburse, 그리고 빌 때마다 반복해서 다시 넣어주니까 reimburse가 붙어서 이 단어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배상하다, 변제하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비워지면 다시 채워진다는 의미인 거죠. 자, 다시 문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We are still not sure whether the sales team will move to our office. 여기서 sure 품사를 우선 확인해야 하는데요. sure은 형용사입니다. sure 이렇게 우리 I'm sure 이렇게 이 형식으로 쓰잖아요. 나 확신해 라는 나의 상태를 말하는 단어인 거죠. 그러니 이 문장에서 보면 not sure 명사절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은 상태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영업팀이 우리 사무실로 옮길지 말지 아직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자, 다음 예문도 보겠습니다. We should decide if the report needs to be translated for foreign client. 우선 목적어인 명사절만 해석을 하면 리포트가 외국 손님들을 위해서 번역되어질 필요가 있는지 아닌지입니다. 삼형식 문장으로 전체를 해석하면 우리는 리포트가 외국 손님들을 위해서 번역되어질 필요가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라고 해석을 해야겠네요. 이번에는 whether이 아니라 if가 접속사로 온 것도 한번 눈여겨봐야겠네요. 다음 예문입니다. We had an argument about whether or not the results were accurate. 우선 명사절이 전치사 뒤에 있어요. 명사절만 먼저 해석을 하면 결과가 정확한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결과가 정확한지 아닌지에 대한 언쟁이 있었어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전체 3형식에 언쟁이라는 명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전치사구가 온 거죠. or not은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예문 볼게요. The question is whether consumers will pay more for the product. 전체 이형식 문장의 보어 자리에 명사인 명사절이 왔습니다. 명사절만 먼저 해석을 하면 소비자들이 그 제품에 대해서 더 돈을 지불할지 말지라고 해석이 됩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그 제품에 대해서 돈을 더 지불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인 거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석이 되겠네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whether가 if, 명사절 접속사에서 whether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그리고 전치사 뒤, 명사 자리에 명사절 접속사로 다 쓸 수 있지만 if는 목적어 자리, 명사절 접속사로만 쓸 수 있다는 거 꼭 메모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방금 공부한 whether인데 뒤에 주어 동사 없이 바로 to 부정사로 받는 구조예요. 이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가 또 설명해 볼게요. 예문을 먼저 볼게요. We haven't determined whether we should close the office during the renovation입니다. 목적어 자리에 whether 접속사로 시작하는 명사절이 와서 전체 3형식 문장인 거죠. 그런데 영어의 특징 두 가지 중 하나, 영어는 반복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위가 반복이 된다면 주절에 위를 두고 뒤에는 생략을 하는 거죠. whether는 명사를 만든 접속사니까 뒤에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바로 설명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We haven't determined whether to close the office during the renovation. 그래서 우리는 레노베이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오피스를 닫을지 말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 이렇게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겠습니다. 예문을 하나 더 볼게요. Miss Han hasn't decided whether she should attend a conference. 였던 겁니다. 미즈 한 씨는 학회에 참석하는 사람도 미즈 한 씨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컨퍼런스에 참석할지 말지에 대해서 자기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럼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한 씨가 회사의 대표여서 직원 권 씨가 회의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의사결정권자로서 결정을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whether 뒤에 Mr. 권이 다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Miss Han hasn't decided whether Mr. Kwon should attend the conference라고 문장이 만들어져서 whether to로 줄일 수 없겠습니다. 자, 이런 문장 이해가 되시죠? 자, 이번에는 의문사가 명사절 접속사인 경우를 해석해 볼 텐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잠깐 화면을 멈추고 스스로 소리내어서 먼저 문장을 해석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 어려운 단어가 없어서 눈으로만 보면 막상 해석이 다 됐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소리내어 해석해 봤을 때 이게 맞나? 이런 순간들이 덜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석은 눈으로만 하기보다 소리내어서 해보기를 꼭 추천합니다. 이제 예문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장, 사형식입니다. The new employee asked the director who will lead the event on Monday. 새 직원은 디렉터에게 월요일 이벤트를 누가 이끄는지를 물었습니다. 라고 해석합니다. 의문사 후가 직접 목적어 자리, 즉 명사 자리에 들어가서 누가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장. Who will receive a bonus hasn't been decided yet. 주어 자리에 의문사 명사절이네요. 누가 보너스를 받을지는 이라고 주어를 보고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 라고 해석이 됩니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까요? Please let me know which sample should be returned. 어떤 샘플이 반납되어져야 하는지. Which sample이죠, 그죠? 저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의문사 which 명사절 접속사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겠네요. 자, 이번에는 명사절 접속사가 의문사 when인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when은 시간을 표현하죠. We will inform customers when our branches will be closed during the first quarter. 우리는 고객에게 1분기 동안에 문을 닫는 시기를 알려줄 겁니다. 라고 사형식으로 해석해야겠습니다. 명사 자리에 when으로 시작하는 명사절이 와서 뭐뭐하는 시간 혹은 뭐뭐하는 시기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문장은 how 주어 동사여서 주어가 동사하는 방법이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How French filmmaking developed is the main focus of the talk today. 프랑스 영화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혹은 프랑스 영화가 발전한 방법은 오늘 우리 대화의 주요 주제입니다. 라고 이 형식으로 해석합니다. 마지막도 한번 볼까요? why 주어 동사가 보이네요.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라고 명사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Recent surveys showed why companies are producing fewer cell phones. 최근 설문조사는 회사들이 핸드폰을 덜 생산하는 이유를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사명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복합관계 대명사가 명사절 접속사로 오는 경우도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오늘 공부 마무리할게요. 관계 대명사는 사람, 사물을 대신하는 who와 what, 그리고 which 이렇게 세 개밖에 없잖아요. whoever는 대명사니까 명사 자리, 즉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주어 자리에 온다면 동사하는 누구라도 이렇게 해석하고 whatever는 주어가 동사하는 무엇이라도 이렇게 해석하고 whichever는 주어가 동사하는 어느 것이든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예문들로 또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익숙하지 않은 구문들이니까 화면을 잠시 멈추고 먼저 소리 내어서 해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Whoever responds to the survey will receive a $100 gift certificate. 그 설문조사에 대답하는 누구라도 이렇게 주어를 해석해야 되겠네요. $100짜리 상품권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전체 사명식으로 문장을 보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Customers will choose whichever offers the best quality. 고객들은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는 어느 것이든이라고 목적어를 해석해야 되겠어요. 전체 사명식으로 이해합니다. 세 번째 문장도 볼까요? 사명식 문장으로 목적어 자리에 whatever 명사절 접속사가 왔죠. We take whatever you say seriously. 우리는 당신이 말하는 무엇이든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예문도 볼게요. The committee will nominate whoever is best suited for the position. 그 위원회는 그 자리에 최고로 어울리는 누구든지 지명할 것입니다. 라고 마찬가지로 사명식, 목적어 자리에 whoever, 복합관계 대명사가 명사절 접속사로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사절에 대한 개념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명사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그리고 전치사 뒤에 온다는 점도 정리 다시 하고 또 명사가 올 수 있다면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동명사, 그리고 오늘 공부한 명사절도 올 수 있다는 큰 그림을 항상 유념하면서 세부적인 문법들의 조각들을 맞춰가는 것이 영어 공부의 바른 순서인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